잘못, 잘못. 황진만의 시 어딘가 묻어있는 잘못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두 번의 잘못이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 전체가 짧고 절제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독 이 단어만 두 번 불리는데요. 왜 두 번의 잘못이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곱씹을수록 이 시와 이 시를 읽고 오는 장미란의 얼굴, 이 시를 쓴 황진만의 인생이 하나의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왜 두 번의 잘못인가? 왜 그렇게 술잔 앞에 앉았나? 이 짧은 시 안에 숨겨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세수를 했습니다. 씻기지 않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굴을 씻는 행위는 가장 일상적인 청소죠. 그 다음은 손톱을 깎고 젖은 걸레를 비틀어 방바닥을 닦아요. 세 번의 시도가 전부 같은 구조로 반복되는데요. 행위와 실패, 행위와 실패, 행위와 실패. 몸 위의 더러움은 씻기고 깎이고 닦이는데 마음 안에 남은 얼룩은 어떤 방식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잘라내보고 문질러봐도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실패 끝에 화자는 행위를 멈춥니다.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더 이상 씻지도 깎지도 닦지도 않아요. 그냥 앉는 거예요. 술잔이 보입니다. 네, 술입니다. 이 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이 마지막 세 문장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극복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그냥 손에 잡히는 것, 술. 작가에 대해 생각해보죠. 황진만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손이 풀리는 대로 써내려간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고 교수가 되면 평생 시만 쓰겠다 싶어 대학원까지 갔는데 임용은 되지 않았고 결국 끔찍한 무능의 끝을 경험하고 무너졌거든요. 지금은 용접공으로 살면서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입니다. 황동만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인생의 목적이 뭐야? 황진만의 대답은 이랬어요. 싱겁게. 그리고 실제로 고향집 창고에서 자기 과거의 논문과 서적들을 전부 내다 버렸죠. 이 시는 아마 그 싱겁게 이전에 쓰인 글일 거예요. 씻기지 않는 잘못 앞에서 씻고 깎고 닦아보던 시절, 아직 지우려고 시도하던 시절의 글일 겁니다. 씻어도 보고 깎아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젖은 걸레를 짜내어 문질러도 보던 시절. 그런데 지금의 황진만은 걸레를 내려놓은 사람이죠. 씻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다음 아예 싱겁게 살기로 한 거예요. 시도 버리고 논문도 버리고 들러붙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삶. 그러니까 싱겁게라는 대답은 네, 술입니다. 뒤에 술잔을 수백 번 비우고 나서야 도착한 인생의 목적인 셈이었습니다. 담백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시가 처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싱겁게 한 단어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미란은 황동만의 작업방에서 혼자 황진만의 시집을 펼쳐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황진만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건 나 대신 진실을 낚아준 사람에 대한 감사. 나 대신 진실을 낚아준 사람. 장미란에게도 씻기지 않는 게 있거든요. 연기하면 진짜로 사랑해버리는 체질. 작품이 끝나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고 더럽게 빨리고 버려진 기분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렇게 장미란은 늘 감정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머리채 잡고 방방 뛰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격렬하게 표현하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서 씻기지 않는 게 뭔지는 이름 붙이지 못했던 거죠. 황진만의 시가 그걸 대신해 준 것 같습니다. 씻기지 않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장미란이 그동안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해도 결코 닿지 못했던 자기 내면 깊숙한 곳의 진실에 조용히 닿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진실을 낚아줬다고 표현한 거겠죠. 자기만 혼자 안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감각을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어 글로 남겨놓은 걸 발견한 순간 치료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같은 아픔을 앓고 있다고 먼저 말해줘서 고마웠던 거 아닐까요? 장미라는 눈물은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가 드라마 안에서 하는 역할은 상처에 대한 치유의 선언이 아니라 끌어안음의 선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안의 얼룩을 지우려 해요. 황동만은 떠들어서, 박경세는 동만이를 깎아내려서, 변은하는 이름을 바꾸고 정체를 숨겨서, 오정희는 오정희를 지워서, 모두가 세수하고 손톱 깎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지워져요. 보통의 드라마라면 여기서 하지만 결국은 치유됩니다 라는 서사로 갈 텐데, 황진만의 시는 그걸 거부해요. 시의 결말은 치유가 아니라 술입니다. 극복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그냥 인정이에요. 씻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을 펴는 것, 잘못과 같은 식탁에 앉는 것. 이게 이 드라마가 말하는 무가치함과 싸운다의 실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싸워서 이겨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 잘못은 지워지지 않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해야 하고 내일도 살아내야 하니까요. 잘못.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왜 2번이었을까? 잘못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두 잘못이 서로 다른 의미로 포개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실수 혹은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죄와 후회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잘못은 잘못함, 무능으로서의 잘못이에요. 황진만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잘못이 켜켜이 겹쳐 있습니다. 재능을 믿고 안정된 삶을 버린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교수 임용에 실패한 건 잘못함이었죠. 그런데 이 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 잘 못하게 된 건지, 잘못해서 잘못이 남은 건지. 잘못. 이 2번의 반복은 같은 단어의 되풀이가 아니었던 거죠. 한 번의 잘못은 내가 저지른 잘못, 한 번은 내가 잘 못하는 것. 이 두 개의 의미가 포개진 채로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 없는 채로 화자의 입에서 2번 굴러나온 거였습니다. 시의 마지막에 가서 이 잘못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내려놓는데요. 시는 그 두 개의 잘못을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씻어내려 하지도, 깎아내려 하지도, 닦아내려 하지도 않게 된 다음에 그냥 상을 펴고 앉거든요. 잘못과 잘못함을 같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는 거죠. 어쩌면 그게 이 드라마가 말하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잘못도, 내가 잘 못하는 것도 둘 다 나인 거잖아요. 분리할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상을 못 펴는 것도 아닌, 술잔이든 밥그릇이든 뭐라도 앞에 놓고 앉을 수 있으니까요. 장미란이 이 시를 읽고 울었던 건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씻어지지 않는 것들은 꼭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위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꼭 그리 깨끗하지 않아도 돼. 꼭 맞서 싸우지 않아도 돼. 모자무사의 서사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황동만이 변은아에게 했던 위로, 싸우지 마요. 가위 같은 거예요. 상대 안 하면 지나가요. 그리고 변은아가 황동만에게 되돌려준 위로, 도망가고 싶다고 하면 내가 도망가게 해줄 거예요. 두려움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씻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겨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도망가도 된다고. 그게 이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였어요. 황진만의 시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씻고 깎고 닦아봤지만 안 지워지니까 더 이상 씻지 않고 상을 펴고 앉는 것, 잘못과 싸우는 걸 멈추라는 거. 그래도 되는 것이며 당신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게 이 시가 전하는 가장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포기가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술잔 하나 놓고 그 앞에 앉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뵙죠.